2022년 BBI에서 설립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캐치가 8일 에크드캐피탈과의 전략적 투자 및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다. 에크드캐피탈은 글로벌 거래소 후비의 공동 설립자 두준과 인터넷 블록체인 연쇄 창업가 비맨이 공동 설립한 펀드로 4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어 웹3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코인캐치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코인캐치의 제너럴 매니저 아이리스는 코인캐치가 에크드캐피탈과 가상자산 산업의 선구자인 두준의 지원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이번 투자로 코인캐치는 고객에게 원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혁신적 거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코인캐치와 에크드는 웹 3.0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코인캐치는 주요 코인 대부분의 현물 및 파생 상품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을 공식 출시했다. 공식 서비스 출시와 함께 코인캐치는 KOL 파트너가 자신의 팔로워에게 트레이딩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코인캐치는 어필리에이트 파트너를 모집 중으로 코인캐치의 어필리에이트 파트너는 전당 PD 매니저의 1시 1분 관리와 함께 다양한 리소스 및 이벤트, 고도화된 파트너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코인캐치는 지난 4월 말 신규 레퍼럴 프로그램, 보상센터, P2P 거래, 공식 인증 채널 페이지, 앱 다운로드 가이드 및 소셜미디어 링크를 포함한 여러 기능 업데이트를 포함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급 거래 도구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리테일 및 기관 투자자 모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에크드캐피탈과 후비의 공동 창업자 두준은 코인캐치는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훌륭한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에크드캐피탈은 코인캐치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이들이 업계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캐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입금 시 최대 10% 페이백 지급, 거래 후 5만 달러 리워드 풀 공유, 신규 유저 초대 시 $10,000 전용 리워드 풀을 공유하는 등 각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신규 유저 초대 상위 10명에게는 에어팟 맥스, 커피 머신 등 추가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인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4%가량 하락하며 장중 0.44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8일 오후 3시 2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91% 하락한 0.4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2.46% 하락한 28,250달러를 기록 중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4363달러, 최고 0.460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The X 엠파이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 소송의 법원 판결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자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술적 지표는 약세를 보이며 0.43달러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주 장기간의 하락 이후 투자자들이 세크 대리플 사건의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 XRP는 추가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하락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크 대리플 소송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크레얼이 최근 리얼비전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리플과 세크 간 소송에서 XRP가 비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반드시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해당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그 결과가 XRP 재상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코인베이스 내부 상장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XRP를 재상장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2% 넘게 하락하며 28,000달러 선에 머물렀다. 비트코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8일 오후 3시 11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35% 하락한 28,2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8,082.37달러, 최고 29,119.3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소폭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60을 기록했다. 다만 탐욕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수수료 급증을 이유로 비트코인 출금을 일시 중단한 바이낸스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출금을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보류 중인 거래는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처리 중이다. 바이낸스는 우리는 계속해서 온체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출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플랫폼 내 기존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설정값은 최근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급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직 대기 중인 출금 트랜잭션이 여전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며 비트코인 출금 기능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출처 코인리스코일 리더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온라인 유행을 반영해 재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절반은 밈코인에 관심은 있지만 투자는 우려한다라고 답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밈코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의 응답자의 53.9%가 이같이 밝혔다. 19.2%는 투자 가치가 없다, 18.8%는 유효한 단기 투자 자산, 8.2%가 중장기적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40.7%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45.9%에 비해 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8.1%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54%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0.4%로 전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토지를 제외한 다음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솔라나를 꼽았다. 트론, 밀크, 클레이튼, 아하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트론, 밀크, 스위, 솔라나, 클레이튼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5월 3일에서 5월 5일에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 기관은 파로스랩스다. 투자자들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금과 기술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JP모건이 전망했다. JP모건은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줄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 IT 기업과 같은 성장주,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은행 위기는 더 낮은 실질금리에 따른 대용물로 또한 폐재앙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금 수요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수개월 사이 투자 후 회수 기간이 긴 테마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완만한 침체 시나리오 속에서는 내림세가 제한적이지만 더 깊은 침체에서는 상승세가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져 2021년 최고점에 접근했다며 전반적으로 세계는 기술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금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채권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 등급 장기 회사채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금융당국이 경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지정학적, 경제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 보유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도 6개월 연속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8.09톤의 금을 추가로 확보해 총 보유량이 2076톤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해서 금 사재기에 나서 120톤 정도 금 보유고를 늘렸다. 중국은 과거에도 2019년 9월까지 10개월 연속 금 매수를 한 적이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 달러와 약세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에서 외환 보유고를 보호하고 보유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금 보유량을 대대적으로 늘려왔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들어 각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며 이들 중 싱가포르와 중국, 터키 등이 최대 매수자이다. 중국의 지난달 말 현재 외환 보유고는 3조 2048억 달러로 전달보다 209억 달러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보유 외환의 증가가 미 달러와 가치 하락과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 상승 때문이라면서 경제 회복도 외환 보유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규제 당국이 1년 6개월 넘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런 징후들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채권자 명단, 암호화폐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당국의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원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닫은 FTX 파산 관련 문서에 따르면 전체 고객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8%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FTX 고객 계정은 총 900만 개에 달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채권 규모는 116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중국 내 음성적인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올해 들어 FTX 파산을 딛고 부분적으로 반등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디지털 자산 거래 전문가 캐롤라인 말콤 공공정책 글로벌 총괄은 본질적으로 금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속성과 개인 간에 이체되는 데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자금 세탁과 화폐 유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금지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4일 기준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다는 22 측고위 인사의 의견이 나왔다. 클라스크노트 22 정책위원회 위원은 7일 방송 인터뷰에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지 않는 한 22가 대출금리를 올려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네파 성향으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한 크노트 위원은 현재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어느 시점에야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도 금리 인상 후 가족을 먹여 살리는 비용이 치솟아 새로운 고통이 되고 있고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이 먹는데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유로 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6% 올랐다. 지난 3월의 기록적인 5.7%에 비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크노트 위원은 우리의 정책은 다소 시간을 두고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의 가장 큰 효과는 아직은 구체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2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하면서 세 차례 연속 0.5%포인트 올렸지만 이번에는 0.25%포인트 성향 조정에 그쳤다. 블룸버그 통신은 22 통화정책위원회 내 안정적 다수를 점한 보수적 매파 그룹은
종전처럼 더 큰 폭의 인상을 원했지만 ECB의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했다.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레어가 다른 블록체인과 인터넷에서 높은 무결성 데이터에 대한 분산 액세스를 개발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플레어는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API 포털을 출시 후 블록체인 API 중 일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플레어 노드의 블록체인 데이터 액세스하여 쉽게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는 올고랜드, BNB 스마트 체인, 빅코인, 도우제코인, 에더움, 플레어, 리테코인, 송버드 그리고 XRP를 위한 블록체인 API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플레어의 API 포털에 추가될 모든 블록체인 API는 구글 클라우드 개발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블록체인 API는 개발자가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체인의 최신 상태와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를 query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API에 대한 액세스는 개발자가 상호 작용하려는 각 블록체인에 대해 자체 노드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된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플레어의 엔지니어링 부서장인 조시 에드워즈는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API의 가용성이 높아지면 웹3 참여에 대한 장벽을 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과 다양한 사용 사례를 쉽게 실험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조직과 파트너가 안전하고 승인된 웹3 API 세트를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팀은 인프라 문제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생성하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웹3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제임스 트라멘즈는 플레어의 고성능 API를 구글 마켓플레이스에 통합하여 구글 생태계에서 웹3 파트너의 야망을 지원하고 홍보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 플레어는 EVM 기반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다른 체인 및 인터넷의 높은 무결성 데이터에 대한 분산 액세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용 사례와 수익 창출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앱이 단일 배포를 통해 여러 체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플레어의 데이터 및 상호 운영성 인프라로 연결된 모든 블록체인은 궁극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추가되어 개발자가 상위 100개 체인에 액세스할 수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도 주식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이중 심리를 갖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지난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며 연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반면에 월가에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도 퍼지고 있다. 시형은행 부문에 대한 공포가 은행의 추가적인 파산과 경기 둔화를 불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투자기관 스탠드포인트의 에릭 크리튼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우리는 전례 없는 시장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의지할 대본이나 유사 사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격적 투자와 방어적 투자 모두에 나서려 하고 있다. 위험을 회피해 경기 평화주나 미 국채에 눈을 돌리면서도 자신만 상승장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 증후군도 목격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는 미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위험 상향 지수를 통해 잘 드러난다. 안전 자산 대비 위험 자산의 매매 규모를 측정한 지표로 0 이상이면 자산운용사들의 위험 감수 심리를, 0 이하면 위험 회피 심리를 나타내는데 최근 3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른 한편에선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심리도 있다. 올해 S&P 500 지수가 우려보다 나는 기업 실적과 탄탄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7.7%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방증이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도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일부 투자자들이 증시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각각 10일과 11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통해 연준의 정책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 투자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코인 정보의 코인리더가 5월 출시 예정이다. 8일 코인리더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앱은 최소 10년 이상 경력의 상위 1%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코인 정보 무료 제공, 코인 현물 선물에 대한 매수, 매도 신호 제공, 코인 속도, 뉴스 정보 제공 등의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인 투자에 익숙지 않은 초보자뿐만 아니라 코인 정보 약자라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참여해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코인리더 검색 후 누구나 무료로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하다.